우리는 보통 넘어지는 순간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넘어지기 훨씬 이전에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낙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균형을 잃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기 쉬워지는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 관절, 신경계, 감각 시스템이 서서히 변하면서 안정성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신기 위해 한 발로 서 있을 때 흔들림이 커집니다. 바지를 입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방향을 바꿀 때 순간적으로 중심이 흔들립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난간을 잡고 싶은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균형 시스템이 예전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균형은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협력한 결과입니다. 시각 정보, 귀환의 전정기관, 발바닥 감각, 관절 위치 감각, 근육 힘, 그리고 신경 반응 속도가 모두 연결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전체 안정성은 낮아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균형 유지의 핵심입니다.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은 중심을 지지하고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피로가 빨리 오고 반응이 늦어집니다. 반응 속도 저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균형을 잃는 순간 몸은 자동으로 보정 동작을 해야 합니다. 발을 빠르게 내딛거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반응이 늦어지면 작은 흔들림도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 가동성도 영향을 줍니다. 발목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중심 이동이 제한됩니다. 고관절이 뻣뻣하면 균형을 회복할 범위가 줄어듭니다.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발바닥 감각입니다. 발바닥은 지면 상태를 뇌에 전달하는 중요한 센서입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미세한 균형 변화에 대한 인식이 늦어집니다. 당뇨나 말초 신경 변화가 있는 경우 이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위험은 단순히 힘이 약해져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각, 반응, 조절 능력이 함께 감소할 때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는 흔히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상은 의지보다 반응 속도와 시스템 기능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몸이 준비되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균형 능력은 훈련에 반응합니다. 근육은 자극에 반응합니다. 신경계도 반복 경험을 통해 반응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직 넘어지지 않았을 때가 가장 관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약간의 흔들림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몸을 다시 훈련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보통 발이나 무릎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주변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 특히 중둔근과 대둔근은 몸의 중심을 지지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우리가 한 발로 서 있을 때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충분히 작동하면 몸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작은 흔들림이 발생해도 쉽게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육이 약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 발로 서 있는 순간 골반이 흔들리고 중심이 이동합니다. 몸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상체를 기울이거나 다른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그 결과 움직임은 불안정해지고 피로는 빠르게 증가합니다. 엉덩이 근육 약화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지만 생활 방식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엉덩이 근육 사용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사용되지 않으면 신경 연결이 약해지고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근력 감소가 아니라 신경 마이너스근 조절 능력의 저하를 포함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행 중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근육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 패턴은 장기적으로 균형 능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지지하고 체중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관여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을 내려올 때 불안정함이 커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크기가 큰 만큼 감소 속도도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 역시 균형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아리는 발목을 조절하며 몸의 미세한 흔들림을 계속 보정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몸이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작은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이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근육군, 즉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는 균형의 삼각 구조를 이룹니다. 하나라도 약해지면 전체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근력 자체보다 반응 능력입니다. 균형은 최대 힘보다 빠른 반응 속도에 더 크게 의존합니다. 근육이 빠르게 수축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작동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경계와 근육의 연결은 반복 경험을 통해 유지됩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균형을 잡고 체중을 이동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시스템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단순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반응 능력은 점점 감소합니다. 균형 저하는 종종 자신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흔들림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더 조심하게 움직이고 활동 범위를 줄입니다. 그러나 활동 감소는 근육 약화를 더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순환 구조입니다. 다행히도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을 다시 활성화하면 균형 능력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발 서기와 같은 단순한 훈련도 신경계 반응을 크게 자극합니다. 균형은 나이가 아니라 사용 빈도에 영향을 받는 기능입니다.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다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약간 흔들린다면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시스템을 다시 훈련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넘어지는 이유를 힘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력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실제 낙상 상황을 자세히 보면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응이 늦었다는 점입니다. 발을 헛디디는 순간, 미끄러지는 순간,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몸은 자동으로 균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큰 힘이 아니라 빠른 반응입니다. 발을 재빨리 내딛거나 중심을 이동시키거나 근육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반응 속도가 늦어지면 작은 흔들림도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는 단순히 신경이 느려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각 입력, 뇌 처리, 근육 수축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의 속도입니다. 눈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발바닥 감각으로 지면 상태를 감지하고 관절 위치 정보를 통해 몸의 상태를 파악한 뒤 뇌가 적절한 명령을 내려 근육이 반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분의 1초 안에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의 각 단계가 조금씩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시각 대비가 떨어지고 감각 신호 전달 속도가 감소하고 신경 전달 효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 자체도 수축 속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겹치면 반응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장애물을 피해야 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면을 밟았을 때 반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 저하는 활동량 감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단순해지고 반복적일수록 신경계 자극은 줄어듭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움직이는 경험이 적어지면 반응 능력도 감소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발목 전략입니다. 균형이 흔들릴 때 몸은 먼저 발목을 이용해 중심을 조절합니다. 발목이 빠르게 움직이면 작은 흔들림은 쉽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발목 반응이 늦거나 가동 범위가 제한되면 몸은 더 큰 움직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균형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근육의 동시 수축 능력입니다. 균형을 유지할 때는 여러 근육이 동시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 협응 능력이 떨어지면 움직임은 불안정해집니다. 낙상 위험은 단순히 힘이 부족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응 속도, 협응 능력, 감각 처리 능력이 함께 감소할 때 위험이 커집니다. 다행히 반응 속도는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 불규칙한 움직임에 대응하는 훈련, 균형을 잃었다가 회복하는 경험이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반복될수록 뇌와 근육은 더 빠르게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동작이 아니라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움직일수록 신경계는 더 많은 상황을 학습합니다. 반응 능력은 나이가 아니라 자극 빈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주 사용하면 유지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합니다. 지금 반응이 느려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회복 불가능한 변화가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균형은 움직이는 동안 중심을 계속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걸을 때마다 중심을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이동시키고 방향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관절 가동성과 신경계 협응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으면 균형 회복 범위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발목이 뻣뻣하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질 때 이를 보정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발목은 균형 회복의 첫 번째 조절 장치입니다. 발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면 작은 흔들림은 쉽게 조정됩니다. 그러나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 몸은 더 큰 보상 움직임을 사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을 위험이 증가합니다. 고관절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관절은 몸의 중심을 크게 이동시키는 관절입니다. 균형이 크게 흔들릴 때 고관절이 충분히 움직이면 중심을 빠르게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관절이 굳어 있으면 반응 범위가 줄어들고 몸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고관절 앞쪽 조직을 짧게 만들고 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굽혀지고 펴져야 충격을 흡수하고 중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경직되면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고 균형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절 가동성은 단순히 스트레칭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조절과 연결됩니다. 관절이 자주 움직이면 뇌는 그 범위를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제한되면 뇌는 해당 범위를 위험 영역으로 인식하고 근육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보호 반응은 오히려 가동 범위를 더 줄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경계 협응 능력은 여러 관절과 근육이 동시에 작동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회복할 때 발목, 무릎, 고관절, 몸통 근육이 순서와 타이밍을 맞춰 움직입니다. 이 협응이 정확할수록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입니다. 협응 능력은 반복 경험을 통해 강화됩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불안정한 상황을 경험하고 중심을 이동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신경계는 더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단조로워지면 협응 능력은 감소합니다. 균형 문제를 겪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 근력이 충분함에도 불안정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력 문제가 아니라 협응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하더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작동하지 않으면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습니다. 몸통 근육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심 안정성이 확보되면 사지 움직임이 더 정확해집니다. 몸통이 흔들리면 다리 움직임도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균형 훈련에는 몸통 안정성 요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감각 통합 능력입니다. 시각, 전정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이 서로 협력하여 균형을 유지합니다. 한 가지 감각이 약해지면 다른 감각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균형 훈련을 하면 감각 통합 능력이 향상됩니다. 관절 가동성과 협응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점은 이 기능들이 훈련에 매우 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도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예전보다 뻣뻣하거나 움직임이 둔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기능 저하의 시작일 수 있지만 동시에 회복 가능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관절을 다시 움직이고 신경계를 자극하면 안정성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넘어짐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축적된 변화의 결과라는 것을. 근육이 약해지고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관절 가동성이 줄어들고 감각 협응이 떨어지면 안정성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균형을 잃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을까? 넘어짐을 예방하는 핵심은 단순한 운동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근육, 신경, 관절, 감각이 함께 작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안정성을 다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과 발목의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발바닥은 지면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센서입니다. 맨발로 서서 발가락을 천천히 벌리고 바닥을 느끼는 연습을 하면 감각, 입력이 활성화됩니다. 발의 작은 근육이 깨어나면 균형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발 지지 능력입니다. 균형은 결국 한 발로 서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몸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잡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엉덩이 근육 활성화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중심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구조입니다. 브리지 동작이나 옆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 근육이 활성화되면 골반 안정성이 높아지고 균형 유지가 쉬워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반응 훈련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에 몸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 있다가 다른 발을 빠르게 내딛는 동작을 반복하면 신경계 반응 속도가 향상됩니다. 이런 훈련은 낙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방향 전환 훈련입니다. 실제 낙상은 직선 움직임보다 방향을 바꿀 때 많이 발생합니다. 천천히 걷다가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반복하면 중심 이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시각 의존도 줄이기입니다. 눈을 감고 균형을 잡는 연습은 다른 감각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하면 균형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몸통 안정성입니다. 중심이 안정되면 사지 움직임이 정확해집니다. 앉은 상태에서 몸통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중심을 조절하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일상 환경 개선입니다. 바닥에 미끄러운 요소를 줄이고 조명을 충분히 확보하고 걸려 넘어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낙상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경은 신체 기능만큼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은 움직임을 경직시키고 반응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공 경험을 반복하면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자신감은 균형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넘어짐 예방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반복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매일 몇 분의 균형 자극만으로도 신경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에 맞춰 적응합니다. 안정성을 자주 경험하면 더 안정적인 몸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움직임을 피하면 기능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지금 약간 흔들린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변화 신호입니다. 시스템을 다시 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넘어짐은 나이가 아니라 준비 상태의 문제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